여러분, 오늘부터 진짜로 다이어트 한다 라고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한숨을 짓는 경우가 한 번씩은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 뇌는 이 음식은 유기농이라서 괜찮아, 또는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건 밥이 아니라 그냥 심리안정제야 라고 바쁘게 변명거리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보며 느끼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일종의 자기 합리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인지부조화의 핵심입니다. 인지부조화란 한 사람이 마음속에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인지를 동시에 가질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함이나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나의 행동이 서로 다를 때 느끼는 불편하고 찝찝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또 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을 속이려 할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그 원인을 알게 돼서 조금 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959년에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역사적인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아주 지루한 작업을 시킨 뒤 다음 사람들에게 이 작업 진짜 재밌어 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A그룹에겐 거짓말을 한 대가로 $20, B그룹에겐 고작 $1를 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1를 받은 B그룹 사람들은 나중에 그 작업 정말 즐거웠어 라고 진심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20를 받았던 A그룹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명분이 확실했지만 $1를 받은 B그룹 사람들은 고작 $1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뇌가 아예 기존의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에 많이 길들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부조화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의 인지부조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친구가 심각하게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연인에 대한 고민을 자주 토로할 때 그 친구에게 헤어져라고 말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의 친구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아마 대부분은 갑자기 그 연인의 장점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원래는 착해, 어릴 때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라서 그래, 또는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맞아 등등. 왜냐고요?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뇌 입장에선 훨씬 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무서운 심리 기제가 하나 더 추가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평소에 상대방이 항상 차갑거나 폭력적이라면 헤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엔 나쁘게 대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엄청난 친절이나 사랑을 보여주면 피해자는 그 가끔의 친절에 중독되어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묶이게 되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유명한 로큰롤의 여왕이었던 티나 터너와 그의 남편 아이크 터너의 관계가 어떻게 피해자를 고통스러운 관계에 묶어두고 인지부조화를 유발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이고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티나 터너는 남편이자 음악 파트너였던 아이크 터너로부터 16년간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이크는 폭력을 휘두르다가도 갑자기 비싼 선물을 주거나 음악적 성공을 티나의 덕으로 돌리며 사과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티나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현실은 자신을 잔혹하게 때리는 남편과 살고 있다는 부조화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티나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는 음악적 천재라서 예민한 거야, 내가 없으면 그는 무너질 거야, 이번엔 진짜 변한다고 했어라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뇌를 속이면서까지 남편의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아이크가 가끔 보여주는 친절한 순간이 카지노의 잭팟처럼 티나의 뇌에 강력한 도파민을 분비시켰고 이 짧은 보상 때문에 티나는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결혼 후 16년이 지나서야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티나같이 아무리 강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도 인지부조화와 간헐적 강화의 덫에 걸리면 학대적인 관계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오랜 기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인간관계나 죽고 사는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맘 먹고 비싼 물건을 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사고 나서 통장 잔고를 보면 속이 쓰리지만 곧바로 이건 평생 쓸 거니까 사실상 이득이야. 나를 위한 투자야 라고 합리화를 시작하지 않으시나요? 이것도 아주 흔한 인지부조화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 신념에서의 인지부조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티브 잡스의 암치료 거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들의 강력한 수술 권유를 거부하고 9개월 동안 식이요법, 침술, 약초치료 등 대체의학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평소에 잡스가 나는 특별한 존재이며 내 직관은 항상 옳았다. 나는 내 몸과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믿는 방식으로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굳은 신념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잡스에게 의사들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직관과 통제력에 대한 믿음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에 철저하게 자신의 신념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잡스는 의사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만 말해. 그들은 내 몸의 영적인 능력을 몰라. 수술은 너무 몸을 상하게 해서 오히려 내 몸을 망칠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고 자신의 믿음을 지지해주는 대체의학 전문가들의 말만 선택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의 극심한 인지부조화를 견딜 수 없었던 잡스는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이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도피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9개월 뒤 종양은 커졌고 뒤늦게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은 퍼진 상태였습니다. 천재적인 혁신가조차도 자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는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고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지부조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스티브 잡스의 사례보다 더 충격적인 인지부조화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론을 만든 레온 페스팅거가 직접 목격한 종말론 추종 집단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미국 한 종교 집단이 12월 21일 자정에 지구가 멸망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만 비행 접시가 와서 구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신도들은 이 예언을 믿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과도 연을 끊은 채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운명의 12월 21일 자정,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멀쩡했죠. 자, 이때 신도들의 정신상태는 어땠을까요? 내가 전 재산과 인생을 바친 믿음이 다 사기였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정신이 붕괴될 만큼 끔찍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극심한 인지부조화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그때 교주가 기가 막힌 합리화를 내놓습니다. 여러분의 밤샘 기도와 강력한 믿음에 감동한 신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신도들은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차라리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구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로 뇌가 선택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날 이후 거리로 뛰쳐나가 더 열성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뇌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명백한 현실조차 부정하고 상상 초월의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무서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생 뇌가 우리를 속이는 것에 당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함이라는 경고 신호를 환영하세요. 우리는 흔히 마음이 찜찜해지면 그 감정을 외면하거나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찜찜함이야말로 뇌가 당신에게 보내는 유일한 신호입니다.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찜찜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뇌가 합리화라는 거짓말을 시작했다는 강력한 알람입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는 순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걸까? 아니면 진실을 보고 싶은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나라는 감옥에서 나오세요. 인지부조화가 무서운 이유는 나라는 주관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시점을 분리하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만약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한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말해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뜨거웠던 감정의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운 객관성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정직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만 관대했던 모순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에 닷을 내리는 것입니다. 뇌가 합리화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기준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순간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지 장기적인 나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정직인지 안정인지 혹은 성장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가치관이라는 단단한 닻이 내려져 있다면 뇌가 아무리 화려한 변명으로 유혹해도 당신이라는 배는 쉽게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지 부조화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발달시킨 뇌의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로부터 우리 정신을 보호해주는 고마운 기능이기도 하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조종당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의 뇌가 어떤 거짓말을 속삭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속삭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인지 부조화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선택이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